기장하고 부기장님이 정치 네네. 얘기로 인해서 네.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그렇죠. 네.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다가 그렇죠. 주목다짐까지 갔다. 네. 이게 지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또 혹은 뭐 그 전에도 그랬죠. 그 전에도 이후에 이게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뭐 이런 거죠.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도 정치 성향 다르면 만날 수 없다. 못 만난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정말로 친구들 사이에서 카톡방, 동창회 카톡방이 폭파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은 좀 있으세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네. 아니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저희는 업계에 있는 저는 사람이니까. 있는데 네. 폭파되지 않았어요. 폭파되지 네. 않고 네. 제가 이제 이쪽에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평범한 직장인들이에요. 네. 자기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이제 저를 응원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괜찮은데 네. 제가 올린 것도 아니고 또 했는데 네. 이제 저를 응원하는 그런 곧 국민의힘 응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중에서 또 의견 다른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네. 나는 관계 없는데 당사 둘이가 싸웠던 거예요. 둘이가 난 네. 나중에 저녁에 카톡을 보고 알았는데 네. 그러면서 전부 다 누군가 제3자가 나서가지고 네. 자제를 시켰던 그런 게 있는데 아마 대부분 다들 여러분 단톡방도 있으니까 네. 그런 정치 얘기하면은 누군가 먼저 얘기를 하고 꼭 중간에서 자제시키는 그런 친구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쿨다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폭력으로 진짜 이어지는 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고등학교 친한 동창 친구들끼리 밥을 무슨 먹다가 고등학교 나왔죠? 춘천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대춘천고등학교. 네. 예. 밥을 강원도 주민들 많이 보고 계시나요? 네. 강대규입니다. 춘천이 낳은 인물. 갑자기? 강대규입니다. 어쨌든 밥을 먹다가 최근 일이에요. 밥을 먹다가 그 친구들이 나는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공무원이 지금은 아닌 친구들입니다. 전환길 강사님한테 한국사를 배웠는데 야 전환길 강사님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다라고 말문을 튼 거예요. 제 앞에서. 제가 그래서 너가 전환길 강사님의 최근 올린 영상을 봤어? 그럼 안 봤대요. 그걸 안 보고 썸네일만 본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나랑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거든요. 저는 사실 그 입당을 한 20년 전에 20살 때 입당하고 지금 뭐 춘천시 돌아다닐 때도 빨간 잠바를 제가 입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저한테 뭐 틱틱거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이렇게 저한테 말을 걸면 제가 또 논리적으로 또 아주 싸움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춘천 시내에 빨간 잠바 입고 뭐 지나가면 다들 사람들이 뭐 비켜주고 막 이렇게 하나요? 비켜주진 않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 저희 친형이나 저희 어머니나 또 아내나 이게 다 개별적인 사안에서 의견이 다를 때가 좀 있어요.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폭넓은 사안에서는 같이 가지만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안에서 다르면 그때는 뭐 가만히 있어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제 그렇죠. 가족들하고 싸워서 뭐 합니까? 그냥 그렇죠.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게 가족들끼리 안 싸우는 게 이게 언제 확인되냐면요. 네. 지난번에 올해 1월달 구정이 있었죠. 1월 셋째 주인가 그랬었는데 그 전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제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설 지나고 나면은 이게 가족들과 모이면서 다투지 않겠느냐. 전 국민이 이것 때문에 모여 친인들끼리 싸우지 않겠느냐 우려를 했었는데 의외로 사건 사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설날 끝났더니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 많이는 아닌데 소폭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토의한 결과 한쪽으로 정리가 좀 됐구나 라고 해서 그때 한번 그런 또 우리가 판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이제 가족끼리 모이면 친지끼리 모이면 좀 더 넓은 아량으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게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강요할 건 없습니다. 다만 타인이 뭔가 잘못된 팩트를 알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만 슬그머니 문제를 제시해주면 되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대한항공에 그 기장하고 부기장하고 주먹다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누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 경찰도 출동을 했고. 요거는 사실 대한항공 직장 사내 문화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유명한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면 거기 보면 대한항공기가 그 칼기가 추락한 일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열었더니 대한민국의 유교 문화가 직장 생활에 너무나 녹아들어가 있다. 상사가 말을 하면 거절을 못한다. 그래서 항로에 대해서 부기장이 잘못된 항로를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2번 얘기했다가 혼이 나서 부기장이 나는 이게 잘못된 항로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하는 문화였다. 그게 이제 1990년대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약간 좀 비꼬는 그러한 비판하는 책이었는데 지금은 뭐 정치 성향 문제로 기장 부기장이 주먹다짐할 정도가 됐으니 뭐 얼마나 대한민국의 문화가 저의 관점이 그거예요. 비행기가 바로 가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대한항공에서는
그 두 그 직장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장 부기장에 대해서 아마 징계위원회 해부를 할 것 같고. 그럼 그분들 같이 비행기에 몰았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예. 그거 얘기 제가 모를 것 같아 얘기해 줄게요. 예, 말씀해주세요. 싸웠습니다. 싸웠더니 나중에 회사가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너네들 거기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네. 그 이제 이 두 사람이 몰고 간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몰기 위해서 또 새로운 기장을 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그 새로운 사람이 비행기를 몰고 왔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남은 싸운 두 사람들. 그 사람 어떻게 온 줄 아세요? 네. 각각 다른 비행기로 온 거예요. 그러게. 비행기 안에서 싸우면 안 되니까. 각각 다른 비행기로 항공 왔고 안전을 위해서. 대한항공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대요. 예. 징계를 열었는데 좀 세게 나왔습니다. 면직을 결정하는 징계를 내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당사자들은 그걸 불복하는 그런 이제 소송을 건 상태고요. 그러면 거기 또 제3자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3자 누구냐? 바로 기장과 부기장은 또 다른 부기장이 또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부기장은 징계를 받았대요. 왜요? 3개월 징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목 다짐을 가기 전에 아니면 그 전에 좀 사전에 막지 못했다. 아니면 이해할 수 없네. 그 두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음주를 했다 그러면 술을 말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3개월 징계를 받았다면 그야 뭐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 만일 이게 지금 비행이 끝나고 호텔에서 주목 다짐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경미한 거지. 만약에 비행기 운행 중에 주목 다짐했으면 이건 면직 정도가 아니라 형사처벌, 항공안전 관련된 법의 형사처벌 플러스 면허가 이제 취소가 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운전하고 똑같아요. 운전자 폭행죄, 운전자 폭행죄, 운전하면서 누구랑 싸우면 그러면 면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우리 승객들 있잖아요. 택시라든가 버스 탔을 때 술 취한 승객이 만약에 택시 운전기사나 이제 버스 이제 운전자를 폭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중처벌돼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 또 버스에 많은 승객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교통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폭행에는 가중처벌에서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의 성향이 딱 갈리니까 둘 다 면직당하면 한 분은 이제 뭐 보수 쪽 나라 항공사로 가시고 한 분은 진보 쪽 나라 항공사로 가시고 이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요? 한 분은 고려항공 가는 겁니까? 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징계위원회에서 그걸 좀 판단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과하고 끝나지 않았을까? 누가 이겼을까 진짜.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은 이제 좌파 쪽 항공사라 그러면 뭐 차이나항공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고려항공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머지 한 분은 미국의 아메리카항공 갈 수도 있는 거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이적설이 있겠지만 어쨌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나도 직장에서 상사가 우리 부장이 자꾸 나에게 정치적 그 강요를 해요. 맨날 나한테 정치 얘기해요. 입장을 밝혀봐 이렇게 하면 밥 먹을 때마다 정치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이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랑 상담을 하시던가 회사 내에 뭐 징계위나 노무사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직장 내 그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죄이기 때문에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만약 국회의원실에서 보좌진이 나는 그럴 리가 없겠네. 그렇죠. 들어올 때부터 저희 직장을 편했어. 맞네. 편했고 심지어 저희 그 국회 보좌진들은 그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죠? 정당에 가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약간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저희가 일하다 보면 우리 이 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실인데 입당을 안 하는 보좌진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어린 보좌진 분들 중에서는 저 입당은 안 할래요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강요를 하는 의원실이 있고 강요를 안 했던 의원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그때 한번 이게 보좌진들이 민노당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각 당에서 오가는 얘기 또는 나누는 정보 그런 전략들이 민노당한테 다 들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당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전부 다 퇴사시키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뀌어가지고요. 일단 국민의힘 보좌진이 되거나 또는 민주당 보좌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당에 당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당원 가입은 양쪽 다 가입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한 곳에만 다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한 의원실에서 근무한다면 그 의원실 소속 정당에 무조건 당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모시는 의원님이 무소속이다. 네. 그러면 그 보좌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데 갈 수도 있죠. 저도 제가 모셨던 의원님이 한순간에 무소속이 된 적이 있어요. 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한나라당 당직을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했었고요. 어쨌든 정당법에 보면 그럼 의원이 무소속 된다고 자기도 무소속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럼 없습니다. 좋네요. 저는 제 갈 길 가야지.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 정당법에 의하면 당원 가입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여러분들 아시면서 행복한 직장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원 가입했을 때 당비를 내지 않습니까? 네. 책임 당원에 대해서 좀 더 권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비 내시는 게 얼마 안 합니다. 네. 뭐 2,000원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네. 당비 자동차 시켜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희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한 2시간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직장인 괴롭힘 얘기하려다. 네. 아무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